네, 다시 한번 김현철 장관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직접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이낙연 총리님, 각 당 대표님들께도 각별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내외 기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만큼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평범한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평화와 자유를 침해하고 더 큰 번영의 기회를 제약해 왔습니다.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나름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견고해진 분단 체제와 냉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확고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됩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시간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한반도 새로운 100년의 국가 비전이 바로 신한반도 체제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빈 여러분, 신한반도 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 고착된 분단과 냉전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고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변화를 동력으로 삼아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도 실현해 나간다는 담대하고 가슴 벅찬 꿈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의 시작을 여는 차원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의 3가지 큰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앞으로 각계각층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이 더해지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해묵은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핵없는 한반도의 실현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북한과 미국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다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미 양측은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양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미 양측이 다시 접점을 찾고 완전한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다양한 양자, 다자 대화 그리고 곧이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에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군사 분야 합의와 이에 대한 이행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병력과 중화기가 밀집되어 있었던 비무장지대는 진정한 비무장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상호 감시 초소도 철거되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의 본래 합의대로 비무장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군비 통제와 군축이 이루어져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 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신한반도 체제의 두 번째 지향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입니다.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만질 수 없는 평화는 날아가기 쉽고 일상이 삶이 나아져야 평화도 지속 가능합니다. 남북 공동 번영의 미래는 평화가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미 고성과 철원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가 역사, 문화, 생태가 함께 어우러진 평화 관광지로 자리 잡아 새로운 평화 일자리 창출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이나 병충해, 가축 전염병과 같은 피해에 대한 남북 간의 공동 대응도 필요합니다. 동서독에
접경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이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시작으로 점차 더 많은 국민들께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은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시 평화를 더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과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한반도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질서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신경제 구상의 꿈들이 하나씩 실현되어 마침내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를 넘어 지역 질서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남북 관계는 주변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한반도 평화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평화로 확산될 것입니다. 남북 간 공동 번영은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단층선이자 열전과 냉전의 무대였던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평화의 연륙교이자 유라시아의 경제 회랑으로 거듭나는 지정학적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한 동아시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를 통해 군비경쟁, 영토 문제 등 영내 안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 에너지 등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공동의 시장을 형성하고 영내 국가들이 상생하고 공영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누는 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빈 여러분,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할 때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이나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신한반도 체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람입니다. 미래는 현장의 연장이고 역사는 평범한 사람, 즉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해할 때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때 한반도 평화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의 교류, 이해, 신뢰를 통해서만이 사람을 위한 평화 공정과 상생 번영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냈듯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것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참여로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공론을 폭넓게 모아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와도 우리의 구상을 공유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문정인 특보님을 비롯하여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해외 주요 통신사의 담당자 분들과 국내 전문가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제언을 많이 해 주시고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함께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을 해주신 김현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